라는 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선언하고 몇 명 인사하고 상징을 보여주는 데 그쳤지만 이제 구체적 정책에 들어가고 또 야당과 부딪히고 견해가 갈리는 사안이 등장하고 하면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은 아주 잘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초기입니다. 초기인데 마냥 지금처럼 날이 화창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장관 인선 정도 가면 장관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 지금까지 인선이 굉장히 저도 정말 감동할 정도로 짜릿짜릿하게 그런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아주 통쾌한 그런 인선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제 장관들이 많아지면 또 그런 분들 또 과거 살아온 흔적 조사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점점 많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와 법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부닥치게 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여소야대이고 또 상대가 망했다고 하지만은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망했다고 하지만 그 근성들은 남아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좀 곤란한 상황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화창하지만 장마전선은 몰려오는 그런 측면도 사실이 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자면은 이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권위적인 정부가 아닌 정부의 약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다 한마디씩 하는 특히 팀 내에서 국무위원들 내에서 주요 핵심 책임자들 선에서 너도 나도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런 게 허용되니까. 허용되는 거는 민주적이고 좋은 일이고 진전된 상황이지만은 그게 너무 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갈 때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통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막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요 며칠 좋은 거를 가지고 너무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만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날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추나무 같이. 대추나무가 아마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나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별일이 다 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여하이 잘 중심 잡고 통제해서 가느냐라는 그런 문제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전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안 넘어지려고 핸들을 갖다가 좌로 우로 꺾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전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눈 딱 감고 그냥 핸들 생각하지 말고 바퀴를 갖다가 페달을 갖다가 신껏 자꾸 밟아서 추동력이 생기면은 오히려 덜 쓰러지게 되는데 추동력을 갖다가 페달을 밟을 생각은 못하고 핸들만 자꾸 안 넘어지려고 균형 잡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웬만한 그런 이제 좀 이러저러한 난관들이 앞으로 발생할 텐데 초기에 어떤 신념과 목표에 대해서 좀 강한 좀 믿음을 갖고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이 눈치 보고 저기서 뭐라 그러는 데서 이렇게 또 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은 야당인데 야당의 입장에서도 가장 잘한 점 하나만 꼽으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은 실천적 행보. 숱한 공약을 말로 내뱉은데 실천적 행보를 일자리로 삼고 그냥 한번 전시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갔죠. 그 다음에 또 상황화 만들었죠. 경청에서 덤벼드니까 또 한번 오늘 이렇게 밟았죠.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제일 당부적으로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임전무퇴. 우리가 이제 그 정신으로 화랑도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떡합니까, 의원님? 좋은 거 다 말해버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절반을 다 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위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는데, 야사당은 벌써 비서실장 사과가지고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수용 불가 입장을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대통령을 한번 좀 기스 내겠다. 이건 당연히 야당에서 하는데요. 인사청문회 내내가 위기이고요.
그리고 저는 인사청문회 위기는 지금 집권 초반기의 지지율로서 어느 정도 헤쳐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진정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을 다루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때가 아마 1차 위기가 저는 좀 닥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전에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업무 지시로 해도 가능한 것으로 지지율의 뚝을 높이 싸고 두껍게 싸서 그 여세를 몰아서 법도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것은 안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거의 뭐 작살나겠다. 이런 의식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일단 정기국회 때까지는 힘차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을 저는 호시탐탐 실수하기를 기다릴 거라고 좀 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법 통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안 되고 정의당까지 합쳐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때 야당이 지금 힘을 모아서 그때 한번 힘겨루기를 본격적으로 저는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저는 이것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디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을 말로 설득을 한대요. 근데 설득이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적도 또 만들기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주 묘한 리더십인데 그냥 눈을 껌뻑껌뻑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냥 들어줘야지 뭐 이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보지 못한 묘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국회에서는 잘 안 통해요. 국민들한테는 아주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눈 껌뻑껌뻑 하면서 하면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지지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당신들도 좀 해라고 이렇게 끌고 가야지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 부탁드린 게 있다면 저도 초선 때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민주노동당의 비판과 공격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사실 비판받을 것도 있었고 저도 뭐 이라크 파병은 같이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진보 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은 지지자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좀 불만도 있고 그런데 진보 언론에서도 좀 전략 전술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덕이고요. 혹시 집권 여당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당을 대표해서 제가 다 사과드리고 할 테니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항의 문자 보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정의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요즘에 저는 사실 뭐 좀 위태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칭찬만 하느냐. 그런데 칭찬할 일이 있으니까 칭찬하는 건데 그러면 칭찬할 일을 좀 적게 해주세요. 뭐 가끔 하세요. 뭐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고 그리고 물론 저는 과거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뭐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보고요. 제가 특별히 변명하거나 해명할 일은 아니라 보는데 그때와의 차이는 뭔가면은 그때는 확실히 정책적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차이가 있었고 특히 IMF를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했고 또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관성을 가지고 오던 그것이 유지되던 상황이었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뭐 솔직히 정의당 같은 작은 정당은 좀 그 존재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저는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그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론에 소개 안 된 깊은 데까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뭐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저희들 속으로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없는 차이를 일부러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꼭 상대가 지금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잘한 건 확실히 잘했다 그러고 비판할 건 예리하게 비판하되 흠이 있더라도 이게 좀 큰 흠이 아니고 작은 흠 같으면은 넘어갈 때 넘어가 주는 것이 그게 일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좋은 거 다 말해버렸는데.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절반을 다 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는데 야 사당은 벌써 비서실장 사과 가지고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수용 불가 입장을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대통령을 한번 좀 기스내겠다. 이건 당연히 야당이 사는데요. 인사청문회 내내가 위기이고요. 그리고 저는 인사청문회 위기는 지금 집권 초반기의 지지율로서 어느 정도 헤쳐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진정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을 다루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때가 아마 1차 위기가 저는 좀 닥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전에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업무 지시로 해도 가능한 것으로 지지율의 뚝을 높이 싸고 두껍게 싸서 그 여세를 몰아서 법도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것은 안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거의 뭐 작살나겠다. 이런 의식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일단 정기국회 때까지는 힘차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을 저는 호시탐탐 실수하기를 기다릴 거라고 좀 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법 통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안 되고 정의당까지 합쳐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혹시 이제 좀 곤란한 상황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화창하지만 장마전선은 몰려오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자면은 이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권위적인 정부가 아닌 정부의 약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다 한마디씩 하는, 특히 팀 내에서 국무위원들 내에서 주요 핵심 책임자들 선에서 너도 나도 뭐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런 게 허용되니까. 허용되는 거는 민주적이고 좋은 일이고 진전된 상황이지만은 그게 너무 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갈 때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통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네, 예. 막 나올 수 예, 있다. 그리고 지금 요 며칠 좋은 거를 가지고 너무 그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만 가지 많은 나무가 뭐 바람 잘 날 날 없다라고 얘기하자면 대추나무 같이 대추나무가 아마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나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별일이 다 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여하이 잘 중심 잡고 통제해서 가느냐라는 그런 문제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전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안 넘어지려고 핸들을 갖다가 좌로 우로 꺾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전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눈 딱 감고 그냥 핸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 야당이 지금 힘을 모아서 그때 한번 힘겨루기를 본격적으로 저는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저는 이것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디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을 말로 설득을 한대요. 근데 설득이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적도 또 만들기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주 묘한 리더십인데 그냥 눈을 껌뻑껌뻑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냥 들어줘야지 뭐 이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보지 못한 묘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국회에서는 잘 안 통해요. 국민들한테는 아주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눈 껌뻑껌뻑 하면서 하면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지지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당신들도 좀 해라고 이렇게 끌고 가야지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 부탁드린 게 있다면 저도 초선 때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민주노동당의 비판과 공격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사실은 비판받을 것도 있었고 저도 뭐 이라크 파병은 같이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진보 언론 같은 경우 지금 뭐 많은 지지자들께서 바퀴를 갖다가 페달을 갖다가 신껏 자꾸 밟아서 추동력이 생기면은 오히려 덜 쓰러지게 되는데 추동력을 갖다가 페달을 밟을 생각은 못하고 핸들만 자꾸 안 넘어지려고 균형 잡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웬만한 그런 이제 좀 이러저러한 난관들이 앞으로 발생할 텐데 초기에 어떤 신념과 그 목표에 대해서 좀 강한 좀 믿음을 갖고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이 눈치 보고 저
저기서 뭐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은 야당인데 야당의 입장에서도 가장 잘한 점 하나만 꼽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은 실천적 행보, 숱한 공약을 말로 내뱉은데 실천적 행보를 일자리로 삼고 그냥 한번 전시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갔죠. 그 다음에 또 상황화 만들었죠. 경청에서 덤벼드니까 또 한번 오늘 이렇게 밟았죠. 뭐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제일 당부적으로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임전무퇴. 예. 우리가 이제, 그 정신으로, 화랑도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라는 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선언하고 몇 명 인사하고 상징을 보여주는 데 그쳤지만 이제 구체적 정책에 들어가고 또 야당과 부딪히고 견해가 갈리는 사안이 등장하고 하면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아주 잘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초기입니다. 초기인데 마냥 지금처럼 날이 화창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장관 인선 정도 가면 장관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 지금까지 인선이 굉장히 저도 정말 감동할 정도로 짜릿짜릿하게 그런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아주 통쾌한 그런 인선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제 장관들이 많아지면 또 그런 분들 또 과거 살아온 흔적 조사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점점 많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와 법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부닥치게 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여소야대이고 또 상대가 망했다고 하지만은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망했다고 하지만 그 근성들은 남아 있어가지고 끊임없이